예,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잘 공부하고 계신가요? 자,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끝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방정식의 활용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함수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다 함수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이 함수가 어렵냐? 방정식이 어렵냐? 실제로는 방정식이 더 어렵습니다. 특히 활용 문제에서는 좀 어렵죠. 지난 시간도 활용을 좀 공부했어요, 저희가. 근데 이번 시간은 뭘 하냐면 진짜 활용. 어렵다는 그 활용, 거석시와 농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거석시를 갖다가 여기를 잘 공부해 보세요. 여기 특히 잘 모르시면 한 2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기본적인 거석시.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식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식이죠. 그죠? 이게 중요한 식인데 요것만 할게요. 우리가 S는 VT 요것만 외울게요. 그죠? 우리 그 거석시 요 그림으로 외우는 학생들도 많고요. 선생님들도 좀 많긴 해요.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영어로 합시다. 그죠? S는 VT. S가 뭐냐, 여기서. S는 거리. V는 뭐냐? 벨로시티, 속력. T는 뭐냐? 타임, 시간입니다, 시간. 자, 단위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나중에 특강도 단위에 대해서는 특강을 할 거거든요. 국제단위계 같은 거. 근데 우선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거리는 원래 보통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죠. 보통은 미터입니다. 그죠? 미터 단위기를 써요. 보통 미터. 그 다음에 속력은 뭐죠? 속력은 헷갈릴 수는 있지만 미터 퍼 세크예요. 미터 퍼 세크. 시간은 뭐죠? 타임은 뭐죠? 세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약분돼가지고 미터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좀 어려운 게 속력인데 여러분 거리하고 시간을 아시겠죠? 미터 S. 자, 볼게요. 그러면 변형이 뭐냐면, 그러면 V 속력은 뭐냐? 양변을 T로 나누죠. 양변을 T로 나눠요. 다시 말하면 곱하기 T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죠. 그래서 뭐가 되죠? T분의 S가 되는 거예요. T분의 S.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만 외우면 되냐? S는 VT만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죠? 단위 한번 볼까요? 단위요? S가 뭐죠? 미터죠. T는 뭐죠? 아, 세크죠, 세크. 그러니까 퍼 세크. 아, 속력은 미터 퍼 세크구나. 이 속력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1초 동안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또는 간 거리죠. 1초 동안 간 거리. 뭐 미터도 될 수 있고 킬로미터도 될 수 있어요. 요거 잘 필기해 주시고요. 요것만 좀 외워주세요. S는 VT. 그러니까 제일 기본식은요, 요거예요. 요것만 딱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형하면서, 아, V가 뭐냐? 속도다. 속도란 뭐냐? 1초 동안 간 거리, 움직인 거리. 그죠? 그것만 잘 아시면은 이 변형은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왜요? 자, 볼게요. 여기서 V는 T로 나눴죠? 자, 여기서 T 해볼까요? T는 뭐죠? V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V분의 S죠. 그죠? 잘 아시겠죠? 그러면 속도분의 거리다. 그래서 T, 타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도 또는 속력. 우선 속력으로 할게요. 속력분의 거리다. 그것만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을 게 없죠. 볼게요. 상위권 팁을 보겠습니다. 자, 주의할 거가 뭐냐면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풀이 할 때는 방정식을 세우기 전에 뭘 중요한다? 방정식을 세우기 전에 단위를 통일시켜야 돼요. 이게 킬로미터로 갈 것이냐? 미터로 갈 것이냐? 자, 그럼 킬로미터는 몇 미터죠? 이거 100m 틀렸습니다. 오타죠. 당연히 1000m입니다. 이 K라는 게 1000을 의미해요. 그죠? 1kg. 1000. 그러니까 100m가 아니라 1000m. 이거 중요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은 뭐죠? 몇 분? 60분. 그죠? 초로 바뀌면 몇 시죠? 60분 곱하기 1분당 60초니까 이게 몇이 되는 거죠? 3600초가 되는 거죠. 그죠? 1시간은 3600초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단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할 거니까 요 정도. 그 다음 2번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방정식은 상황에 맞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거 뭐냐? 도형의 그림 그리고 표보다는 그림이 더 좋습니다. 그죠? 표는 좀 이렇게 만들기가 힘드니까. 그죠? 우리가 그림을 이해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념상에서 거속시 예제를 한번 하나 할게요. 거속시 예제. 책에 있는 예제를 할 거니까요. 그걸 한번 다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S는 VT는 외워야 된다. 그죠? 맞죠? S는 VT는 외우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지점 A로부터 2km 떨어진 지점을 B로 그러면 어떻게 그리냐면 이걸요,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려요. 요 지점이 A다. 2km. 아, 그럼 2km. 요 2km.
2km. 한번 단위를 한번, 얘가 지금 60m로 가다가 분속. 그게 무슨 말이죠? 1분에 60m로 가다가,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로, V가 미터 퍼 세크도 될 것이고요. 당연히, 뭐도 되죠? 당연히 미터 퍼 미니트. 분속도 되죠, 분속. 분이라고 써도 되고요. 미니트라고 써도 돼, 미니트. 이렇게 써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또 아무렇게 쓰셔도 돼요. 단위만 맞추시면 되죠. 그러면 시간도 쓸 수 있죠. 아워죠,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터냐, 킬로미터냐, 시간이냐, 분이냐, 초냐. 요것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적어주시고요. 자, 지금 얘가 지금 단위가 이제 밑으로 가고 있어. 분속 밑으로 가고 있죠, 분속. 그래서 모두 20분이 걸렸다. 그러면 분속 60m로 가면 처음에 60m로 가다가 180m로 바꿔. 엄청 빨리 달리네요. 갑자기 3배죠, 3배. 그죠? 3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죠? 3배로 달렸다. 180m로, 분속으로. 3배의 속도로 달렸는데, 그럼 아예 그러지 말고, 60m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 그죠? 이렇게 걷다가 빠르게 뛰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20분 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20분보다 상식적으로 더 걸리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푸는데 어떻게 하냐? 그림을 그리자. 그럼 우리가 미터로 바꾸자. 2km가 몇이죠? 2000m입니다. 2000m로 바꾸시고요. 요거는 B지역, B지점. 그러면 얼마를 60m로 걷다가 분속. 요만큼 얼마인지는 몰라요. 이걸 X라고 할게요. 책에서 X라 했으니까. 요거 언제 얼마큼 달렸다고요? 60m 퍼 분으로 달렸다. 미니트로 두고 분으로 달렸다. 자, 요 나머지는 얼마죠? 요 나머지 거리가 얼마죠? 얘 잘 아시죠? 2000m 빼기 X다. 요때는 달려갔다는 얘기죠. 그죠? 달려갔다. 얼마로? 180m 퍼 분으로. 그러면 요게 중요하죠. 얼마로 달려갔다? 180m 퍼 분으로 달려갔다. 이때 60m로 걸은 요 거리의 X를 구하자.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아시겠죠? 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반드시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죠? 요 그림 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총 시간이 얼마 걸렸죠? 총 시간은 20분 걸렸다는 거죠. 문제에서요. 그죠? 총 시간은 20분 걸렸다. 그죠? 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거리, 전체 60m로 달린 이 거리를 시간을 구하겠다.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당연하죠? 뭘 구하죠? 60m로 달린 이 구간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문자는 보통 미지수 X로 놓죠? 그죠? X로 놓고, 그죠? 60m 퍼 분으로 달렸다. 그 다음, 180m 퍼 분으로 달린 이 구간이 있다. 그러면 이 구간이 있으니까 총 시간은 20분 걸렸다. 그럼 기준이 뭐죠, 기준이? 네, 시간이에요, 시간. 이 기준점은, 물론 다르게 풀어도 되긴 돼요. 기준이 뭐냐? 시간이라는 거죠. 그럼 우린 잘 알죠? 어떻게 알죠? S는 VT에서 T 값은 넘어가니까, V로 나누니까 velocity S. 그죠? S 나누기 velocity다. 속력이다. 이게 뭐냐? 거리 나누기 속력이다. 이걸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몇 분이라고요? 예, 잘 아시죠? 20분이다. 이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X를 구하겠다는 거죠. 식이 몇 개죠? 하나입니다, 현재. 그죠? 모르는 문자 몇 개죠? 하나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계산해 볼게요. 자, S는 VT에서 T는 이 시간 20분이죠, 20분. 분이에요, 지금. 현재 단위가 분이죠. 20분은 V가 얼마죠? 요 X 구간에? 60이죠, 60. 단위를 다 맞춘 거죠, 현재. 60분의 X. 단위는 뭐죠? 미터로 나간다. 단위는 미터이다. 그 다음, 더하기죠. 요 구간은 계산했죠. 그 다음 요 구간. 180분의 길이가 얼마죠? 2000 빼기 X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잘 아시겠죠, 여러분? 단위가 좀 큽니다. 이 계산하기가 좀 어렵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선 60과 180을 곱하기 하는 게 아니라, 통분해서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할게요. 180으로 통분을 해볼게요, 오른쪽을 먼저. 그죠? 180을 통분. 그냥 확 곱할 수도 있는데, 그 숫자가 너무 커져가지고요. 통분을 한번 할게요. 여기다 몇을 곱했죠? 3을 곱했죠. 그럼 분자에도 당연히 3을 곱해야겠죠? 180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방정식이 나오죠, 지금요. 3x 더하기 2000 빼기 x다. 그죠? 여기는 20입니다. 자, 계산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어떻게 곱한다고요? 180을 이렇게 쫙 곱했죠. 180을 곱한다. 그러면 20 곱하기 180을 해야겠죠?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죠? 20 곱하기 여기다 할게요.
20 곱하기 180. 그럼 숫자만 먼저 곱해오는 거죠. 그죠? 8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20 곱하기 180 할 때 순서를 바꿔버려요. 180 곱하기 20을 한다. 그럼 우리는 0을 제외하고요. 숫자만 하는 거예요. 숫자. 딱 봐도 36이죠? 28에 16, 2일은 2, 36. 공이 몇 개? 2개. 아, 3600이다. 간이 좀 좁네요. 3600은, 자, 3x 빼기 x죠. 여러분 계산 많이 하셨죠? 앞에서요. 사과가 3개, 사과가 1개 뺀다. 그럼 사과가 2개. 더하기 20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요거를 이항하는 거죠. 이항. 2000을 이항하죠? 그럼 얼마가 되나요? 3600에서 빼기 2000는 2x가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3600 빼기 2000은 얼마죠? 1600이죠. 1600. 1600은 2x. 그러면 x는 얼마죠? x는 800이 되는 겁니다. 800. 자, 800이 뭐였죠? 단위가? 미터였죠? 미터로. 그러니까 이거는 800m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여기는 표를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표를 만들기가 좀 쉽지 않아요. 쉽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 그림 그리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풀면은 아주 좋은 풀이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풀이 과정이 좀 생략됐어요. 밑에 보시면 풀이 과정이 좀 생략됐는데, 여러분들 그건 차근히 충분히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제를 통해서 개념을 확인하겠습니다. 딱 한 페이지에 딱 맞네요. 자, 거석시 S는 VT 그것만 외우시면 되겠죠? 현재. 자, 지웁니다. 자, 또 새로운 문제 또 한번 해볼게요. 앞에 예제를 여러분들 많이 푸셔야 돼요. 제 강의 들으신 다음에 안 보고 다시 한번 푸시고요.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된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가르치는 선생님 말씀을 웬만하면 잘 드셔야 돼요. 반드시 잘 드셔야죠. 그죠? 웬만하면이 아니라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나중에 실수가 적은 거예요. 모든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 중요한 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서 그림 그릴 때 그리셔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두 지점 사이를, 이번엔 뭐죠? 왕복이란 말 무슨 말 아시죠? 왔다리 갔다리 한다.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3km. 시속입니다. 시속. 요 시속 표현. 이 시속이라는 게 뭐냐?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 시속은 뭐냐? 그러면 3km/h.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할게요. 3km/h. 이게 무슨 말이죠? 1시간에 3km를 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속도라는 게. 그죠? 속력이죠, 속력. 속력이라는 게 1시간에 3km를 갑니다. 우리가 자동차 시속은 보통 몇이죠? 우리 보통 60km죠? 60km/h예요. 그러니까 엄마들 운전하실 때 1시간당 60km를 가는 거예요. 그죠? 차가 막히면 더 오래 걸리겠지만 그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60km면 1시간 동안 60km 간다. 그러면 60km/h로 갔는데 속도가 60km/h로 갔는데 30분 걸렸어요. 몇 킬로일까요? 감 오세요? 30km예요. 60km/h로 갔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그럼 몇 킬로 간 거죠? 60km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 지금 헷갈리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거 연습해 보시면 나중에 되게 쉬울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게. 자, 볼게요. 자, 그림 그린다 그랬죠? 그림을 그립시다. 이렇게. 어디죠? A 지점과 B 지점이 있다. 그러면, 자, 왕복하는데 왕복할 거예요. 갈 때는 얼마?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갈 때는 얼마로 간다? 3km/h로 간다. 그리고 모두 얼마가 걸렸다? 1시간. 올 때 있구나, 올 때. 올 때가 있군요. 올 때는 얼마죠? 시속 6km. 6km/h로 갔다. 그죠? 그때 모두 얼마가 걸렸다?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죠? 1시간 30분이 걸렸다. 1시간 30분이 소요됐다. 됐죠? 지금 단위가 어떻게 되죠? 단위 마치 시간과 킬로미터죠? 단위가. 그때 왕복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럼 이걸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당연히 x로 놔야겠죠? 거리니까. 우리가 구하는 시간. 여기 써있네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x킬로미터로 한다. 당연하죠? 단위를 맞춰놨죠? 자, 갈 때 걸린 시간은 얼마죠? S는 VT에서 또 한번 적을게요. S는 VT에서 그러므로 T는 뭐죠? T는요. V분의 S입니다. 즉, 거리 나누기 속력입니다. 자, 갈 때는 시간으로 총 시간이죠. 이게 총 시간. 이게 총 시간이에요. 총 시간.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죠? V분의 S. V가 몇이죠? 3. 그러니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의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X입니다. 됐죠? 더하기죠? 총 시간이니까 올 때는 얼마 걸리죠? 올 때는요 2배의 속도로 왔어요. 2배의 속도. 그래서 V분의 S니까 6분의 뭐죠? X죠? 6분의 X. 그래서 요게 6분의 X가 되는 거예요. 걸린 시간이니까. 그러면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갈 때 걸린 시간. 이게 갈 때 걸린 시간이죠. 갈 때 걸린 시간. 이거는 뭐죠? 올 때 시간이죠. 올 때 걸린 시간. 그죠? 총 시간이 되는 거죠. 그죠? 총 시간 1시간 60분은 몇 시간이죠? 아, 이거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이거요. 이게요, 1시간 더하기, 그죠? 30분은 몇이죠, 숫자로? 시간으로 따지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30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1시간당 60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60분에 30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이죠? 그래서 반 시간이죠. 이거 우리가 30분을 반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반 시간. 그래서 뭐죠?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1.5시간. 또 이거 숫자 바꾸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몇이죠? 감이 빡빡이 오셔야 돼요. 그죠? 2분의 3시간이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시겠죠? 아, 30분은 60분 30분. 즉, 예제 40분은 몇 시간이죠? 60분에 40분. 그럼 이게 시간이 되는 거죠. 그죠? 약분하면 2, 3은요? 3분의 2시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 아, 60분은 나누는구나. 그런 연습. 그래서 우리가 그 1시간하고 반 시간 더하면 1.5. 그래서 3분의 X 베끼는 거죠. 6분의 X 1.5시간 또는 2분의 3시간. 분수로도 많이 해도 되죠. 1.5시간 또는 2분의 3시간. 그래서 이게 2분의 3이다. 요 정도 계산이면요 워낙 심플하니까요. 저라면 공통 그 최소 공배수 누구죠? 3, 6, 2의 최소 공배수 몇이죠? 6이죠. 6. 저 공배수 구하는 법 아시죠? 6 아니고 12 곱해도 되고요. 뭐 36 곱해도 돼요. 사실은요. 근데 계산상으로 어차피 약분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최소 공배수가 좋겠다. 6이죠. 6. 여러분들 그 좀 조심해야 될 게 전체에다 6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곱하셔야 돼요. 공평하게. 이거 분배호치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6 곱하니까 몇이죠? 아하, 2x. 여기다 6을 곱하니까 몇이죠? 아하, x. 여기 조심해야겠네요. 6을 곱하니까 어떻게 되죠? 2, 1은 2, 2, 3은 3, 3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1차 방정식이죠? 차수가 1차고 뭐 방정식, 등식이 되니까 이건 x 값 구하는 거니까 방정식이 되어버렸죠? 3x는 9. 자, 그러므로 x값은 몇이죠? 아, 3이군요. 단위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3km죠.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거속시 아주 기본적인 공식들은 다 외웠어요. 거속시만 제대로 하시면은 기본 방정식들은 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여기 좀 수업하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그림도 다 그리셔야 돼요. 반드시요. 나중에 고등학교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최대 난적입니다. 1차 방식에 가장 제일 어렵다는 농도. 좀 농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개념, 지난번에 했던 개념도 다시 한번 싹 정리해버린다. 아시겠죠? 자, 고등학교 1학년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잘 하시라는 얘기죠. 자, 볼게요. 자, 활용. 농도에 대한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아주 이제 새로운 저만의 노하우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지금 전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농도란 뭐죠? 진한 정도다. 진한 정도. 지난번에 했었죠. 저는 처음 방정식 할 때 한번 했었을 거예요, 제가. 자, 농도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된다. 농도는 뭐죠? 자, 필기하셔야 돼요, 이거요. 자, 보세요. 농도는 뭐냐? 진한 정도이다. 그러니까 어떤 비커에 뭘 넣어서 진하게 만들어요. 설탕을 넣으면 설탕의 농도가 높아져야 되고요. 그죠? 당연히 숫자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농도가 높다. 그럼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50%짜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50%짜리 오렌지 주스, 오렌지인지 모르겠지만요. 오렌지 주스. 이 오렌지 주스하고 100%짜리 오렌지 주스는 차이점이 뭐예요? 진하다는 거죠. 진한 정도. 그래서 진한 거예요. 일로 갈수록 진하다예요. 진하다. 아, 진하구나. 그 뭐죠? 소금을 더 넣으면 짜구나. 짠 게 정도죠. 진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보통 중등과정 또는 고등과정에서는요, 오렌지 주스는 잘 안 하고요. 보통은요, 소금 농도를 많이 해요. 주로 소금의 농도가 많이 한다. 그래서 어느 또 교과서마다 달라요.
농도를 안 하는 교과서도 있긴 있어요. 근데 가능한 한 해주시는 게 좋겠다. 자, 보세요. 그러면 공식을 만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 공식을. 그럼 농도라는 거는 우리가 비커를 보시면요. 비커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소금 예를 들면 소금을 넣고요. 그죠? 여기가 물이 있겠죠. 이게 소금물이 되겠죠. 이제 소금물이 거. 이제 소금을 넣게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저는 그냥 밑에 깔린다고 생각해요. 그냥 밑에 깔리면 안 돼요. 막 섞는 거예요. 소금이 있고요. 여기는 농도를 적어요, 우리가요. 요거를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럼 봐보세요. 분자가 숫자가 커져야 농도가 커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분모가 커지면 숫자는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분자가 커져야 돼요. 분자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분자는 뭐냐? 소금이다. 소금인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정식으로 하게 되면 용액이다. 용액. 아, 죄송합니다. 용액이 아니라 용질이죠. 소금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뭐죠? 용액이 되는 거예요. 용액. 자, 보세요. 그럼 소금은 뭐냐? 소금은 용질이라 그래요. 용질. 용질이 뭐죠? 녹아있는 물질. 죄송합니다. 녹아있는 물질. 녹아있는 물질이죠. 그 용액은 뭐냐?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이 되는 거예요. 용매 플러스 용질. 그죠? 용매는 뭐죠? 녹이는 물질. 물이죠, 보통. 녹이는 물질. 얘는 뭐죠? 녹는 물질. 녹아있는 물질. 녹는 물질. 위에 거하고 똑같죠? 그 예제를 들면 뭐냐? 녹이는 물질에는 뭐가 있죠? 주로 물이 있어요. 물, 솔벤트, 등등등, 알코올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녹는 물질은 뭐죠? 녹는 물질? 녹는 물질은 예를 들면 소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당연히 소금이죠. 됐습니까? 예. 농도 공식이 이거예요. 농도 공식.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농도. 소금이 50g이고, 물이 30g 할까? 30g? 30g이고, 물이 70g이고, 소금이 30g이다. 맞죠? 이건 물이니까. 그죠? 그럼 이거 계산해 볼게요, 한번. 70분의 30은 몇이죠? 100. 여기 소금. 100분의 30이죠. 자, 계산해 볼까요? 약분. 0.3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 선생님, 농도가 0.3이네요.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왜? 소수점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키워버리는 거예요. 뻥튀기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농도는 곱하기 100이다. 아까 처음부터 공식을 사실 100을 쓰고 싶었는데 우선 개념 설명하려고 안 쓴 거예요. 제가 100이다. 그럼 이건 뭐가 된다? 퍼센트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농도는 뭐다? 아, 퍼센트 농도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죠. 0.3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곱하기 100을 했더니 0.3 곱하기 100이니까 30% 계산하기가 편하잖아. 말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죠? 30%, 20%. 그러면 30%라고 하면 우리가 숫자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요 1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100분의 30이다. 이건 0.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0.3이 30%가 되는 거죠. 자, 감 잡으시겠죠? 자, 예제죠 또. 그러면 40%는 얼마냐? 그럼 이거는요 100분의 40이라는 거야. 100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몇이냐? 0.4다. 그러면 퍼센트라는 거는 숫자 나온 거에 100을 곱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공식이 이런 공식이 되는 거죠. 그죠? 숫자 너무 작아지니까 100을 곱해서 그래서 퍼센트 농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공식이 그렇게 다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소금물의 양 곱하기 이거죠. 자, 여러분들 필기 잘 해주시고요. 필기는 뭘 해주냐? 요런 거. 요것만 해주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해주세요. 예제를 적어도 되고요. 그죠? 요거. 이렇게. 요 진한 정도는 어디다 쓴다? 여기다 쓰시면 돼요. 화살표 해가지고. 그죠? 농도 해놓고 진한 정도다. 그래서 요 식을 정리를 해주세요. 농도에 대한 개념은 이 공식만 하나면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이제. 그럼 농도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어요. 이제 이미.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뭘 계산하냐? 이번에는요, 소금의 양을 계산하고 싶어요. 아까 여러분들 S는 VT에서 연습하셨죠? 볼게요. S는 VT에서 연습하는데 뭘? V를 구하고 싶어요. 뭐죠? T로 나눠. T분의 S. T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T는 뭐죠? V로 나눠. V분의 S.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공식 하나만 외우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공식이 제일 중요한 공식이다. 농도의 정의니까. 정의에 관한 이야기니까. 자, 그럼 됐고요. 예제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 책에 있는 예제 또. 자, 소금물이 200g이에요. 그럼 200분의 소금물이 200분의. 그죠? 소금의 양이 몇 그램? 10g. 이 소금물이라는 거는 소금 플러스 물이라는 거예요. 두 개 다 같이 합쳐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g, 소금의 양이 10g. 그럼 여기다 뭐 하냐? 100을 곱한다 그랬죠? 내가. 그럼 요거보다 약분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0이니까 5%가 된다. 이렇게. 아, 예제가 아주 간단하게 좋네요. 심플하게.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것만 잘 외워주시고요. 자, 계산합니다. 자, 지금 방금 위에 거 이제 소금의 양을 계산할 거면 어떻게 한다고요? 소금물을 양변에다가 이걸 곱해주는 거죠. 이걸 곱해주면 얘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아, 그러니까 뭐냐? 여기다 적을게요. 그러면 뭐냐? 소금의 양은 여기 일로 넘어가 버리니까 농도 곱하기 소금물 나누기 요 100도 넘어가야 되죠. 넘어가니까 100이다. 그래서 이거는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딱 떨어지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셔야 된다. 어디서 나온다? 이 공식에서 나온다. 무조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 공식 안 쓰고 그냥 원래대로 하면 안 돼요? 돼요. 당연히 되죠. 원래 공식대로 하면 되죠. 보세요. 농도가 11%, 그럼 12%는 소금물이 얼마죠? 500g. 그죠?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얼마냐? X. 아시겠죠? 곱하기 몇 하냐? 100이죠. 그게 퍼센트죠. 그래서 이 X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약분해도 돼요. 그죠? 그러므로 12는 5분의 X인데 X는 뭐죠? 5를 곱하니까 60이네요. 그 X가 뭐죠? 소금의 양이네요. 60g. 되셨죠? 자,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나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살짝 해볼게요. 자, 농도에 대해서 외웠어요. 외운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어떻게 계산하나 제가. 실제 적용할 때 제가 이 계산법을 많이 써요. 이 농도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 자, 비커 아까도 얘기했죠. 비커를 그리시고요. 여기 농도 퍼센트를 딱 쓰세요. 그다음 여기는 뭐죠? 소금물이죠. 용액이죠. 소금물이다. 자, 그럼 밑에 이제 소금이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죠? 원래 섞어야 되지만. 저 같은 거는 세로로 곱해버려요. 세로로 곱하면 소금이 나오는 거죠. 소금의 양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세로,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 우리는 퍼센트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누기 100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떠신지 알겠죠? 네, 비커를 그려놓고 세로로 곱한다. 슉 곱해버려요. 농도, 소금을 곱하면 소금 양이 나온다. 이거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것만 하시면은 개념이 안 헷갈려요. 아시겠죠? 네, 요거 꼭 그림 그려주세요. 여기 맨 밑에 빈자리나 여기다. 그래서 이거 소금의 양 계산할 때 어떻게 다시 한번 또 계산해볼까요? 이거요? 어떻게 한다고?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고. 농도가 몇이에요?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그냥 곱해보면 돼요.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고요. 농도 12%. 12니까 이게 100분의 10이라는 거예요. 왜? 퍼센트는 우리가 100을 곱한 거니까 이미 나눠줘야 된다. 아시겠죠? 거기다가 곱하기 얼마? 소금물이 얼마? 500. 5 곱하기 12는 60g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답이. 자, 농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공식을 제대로 외우고, 개념이죠, 그게 바로. 개념을 제대로 외우면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죠? 중학교에서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게 나오지 않죠. 그죠? 자, 우리 아까처럼 아주 중요하죠. 예제를 통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해보자. 어떻게 한다? 그림 그린다. 이렇게 그림 그리면. 자, 볼게요. 소금을 넣으면 넣을수록 짜지는 거죠. 다 짜자 그랬잖아요. 소금, 야, 물 좀 더 넣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 좀 더 넣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농도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너무 짜니까 농도를 줄이겠다. 그죠? 예. 진하다는 표현이죠. 진하다. 그죠? 진한 정도. 소금물에 물을 더 넣거나 물을 증발시킨다. 이거 좀 어렵네요. 그죠? 더 넣거나 증발시키면 소금의 양과 농도는 변하지만 뭐가 변하지 않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물을 더 넣거나, 그죠? 물을 증발시키면, 그죠? 농도는 변해요. 그죠? 맞잖아요. 물을 증발시키면은 분모가 줄어들어요. 분모가 물을 증발시키면, 그죠? 우리가 농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금물 분해, 그죠? 소금이잖아요. 곱하기 100이잖아요. 이게 뭐냐? 소금 플러스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면 분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분모가 줄어드니까 숫자는 더 커져요. 농도가 진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구나. 그 농도 문제는 이게 되게 많아요.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많아요. 이런 문제가. 자, 예제 볼게요. 문제 좋아요. 볼게요. 문제. 자, 5% 소금물 200g에 물을 더 넣었어요. 그때 농도가 3%가 됐대요. 변했죠? 문제가 변했어요. 그죠? 5%에다가 당연하죠. 물을 더 넣으면 싱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더 넣은 물의 양을 X라고 하잖아요. 그 X를 구해보자. 예, 저 같은 그림으로.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그림. 두 번째는 뭐죠? 표. 좀 어려워요. 표로 하기 좀 헷갈려요. 하기가. 저 같으면 그림 그린다. 자, 볼게요. 이 그림을 이해해야 돼요.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원래 농도가 얼마냐? 5%다. 그림 그린 거죠. 소금물이 얼마다? 200g이다. 그러면 세로로 곱해버려요. 소금의 양은 얼마죠? 100분의 5. 아까 했죠? 100분의 5 곱하기 200. 얼마죠? 아, 10g이 있네요. 아, 그러니까 요 안에 뭐가 있냐면 물 190g하고 소금 10g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사실은 중요하긴 한데 별로 그렇게 문제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근데 요거는 중요해요. 소금의 양은. 됐죠? 그럼 여기다 이제 뭘 넣겠다는, 제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을 이런 표현을 쓰시라고요. 이렇게 그림 그리는 방법. 그래서 그림을 보면 더 넣은 물의 양 뭐야? 물을 넣었어요. Xg을 넣었다는 거죠. 됐죠? 그랬더니 얼마가 된다? 얼마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농도가 몇 퍼센트 됐다? 3%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량은 얼마가 된 거야? 이게 용액은 얼마가 되죠? 아하, 그냥 생각 없이 200 플러스 X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소금의 양은 변했다 안 변했다? 소금의 양은 변했다 안 변했다? 소금을 넣은 건 아니죠. 물만 넣은 거예요. 물만. 소금의 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죠. 소금의 양이 얼마예요? 10g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아시겠나요? 설명을 좀 잘한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어쨌든 겸손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죠? 잘해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요. 무조건 아 잘했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겸손하게 항상. 자, 보세요. 이렇게 된 거죠. 이 계산식이 같다. 이게 10g이 됐다는 뜻이에요. 10g이. 변하지 않는다. 10g. 해볼게요. 또 어떻게 한다고? 이게 좀 저는 이게 좀 사실 풀이가 좀 복잡해요. 제 풀이가 좋아요. 저는요. 그림 잘 그리시고 세로로 곱한다. 아시겠죠? 이거 농도 곱하기 100분의 3 곱하기 200 플러스 X는 됐죠? 농도는 숫자로 바꾸다. 는 몇이다? 10g이다. 또 다른 방법도 있죠. 그냥 농도 계산하다 뭐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똑같아요. 자, 양변에 몇을 곱한다? 100을 곱하죠. 넘긴다는 얘기죠. 그럼 3 곱하기 200 더하기 X는, 자, 100이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죠? 1000이 되는 거죠. 됐죠? 자, 분배어치 들어갈게요. 600 더하기 3X는 1000이 되는 거죠. 1000이 되는 거죠. 됐죠? 예. 네. 그러므로 계산이 좀 지저분하네요. 그러므로 여기다 할게요. 3X는 100분의 3 다 맞죠? 3X는 얼마죠? 1000 빼기 600이죠? 1000 빼기 600 400이죠? 400이다. 그래서 X를 물의 양은 얼마냐? 3분의 400g을 넣었다. 자, 이해되셨죠? 이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숫자가 좀 지저분하지만 이 값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자, 이거 확인해 볼게요. 자, 5% 200g이에요. 그럼 소금의 양은 이렇게 앞으로 몇 g이다? 10g이 됐다. 그죠? 요 놈하고 이 농도 계산, 이게 뭐죠? 100분의 3에다가 200 플러스 X를 곱하면 얼마가 된다? 이게 10g이 된다. 같다. 이런 식으로 넣는 거야. 그죠? 계산은 뭐 똑같죠. 100분의 3 요거죠. 그죠? 200 플러스 X. 요런 식으로 저는 X까지 다 구해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예제를 통해서 한번 또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필기하셔야 된다. 이거 별것도 아니지만 필기하세요. 요 그림은 똑같지만 잘 그려서 해보세요. 예. 다음. 자, 문제를 한번 따라가는 거죠. 문제를. 그죠? 이 예제를 따라간다. 농도에 대해서 가장 어렵다는, 중학교 1학년 문제에서 가장 어렵다는 농도를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 보세요. 자, 농도 10%인 소금을 400g에, 농도 10%인 소금을 400g에 물을 더했다. 얼마가 된다? 농도 8% 된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해됐죠? 네. 물을 더 넣었더니 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죠? 어떻게? 농도 10%. 여기 농도 딱 쓰시고, 소금물 얼마? 400g. 그럼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죠? 소금의 양은 일정하죠? 세로로 곱한다. 제가 만든 공식입니다. 이거 사실. 세로로 곱하는 공식. 그죠? 그래서 100분의 10 곱하기 400은 4 곱하기 10이니까 40g이다. 소금이 40g 있다는 거죠. 뭐 가로 안 쳐도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다 뭘 넣는다고요? 아, 물을 더 넣었어요. 물 X. 물 구하는 거죠? 물 구하는 건 X다. 그죠? 그러면 그랬더니 이게 뭐가 된다?
몇 퍼센트? 아, 8%. 몇 그램? 400 플러스 X그램 되죠. 이 소금의 양은 물만 넣기 때문에 소금의 양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죠? 소금의 양이 변한다면 진짜 이거는 혁명이죠, 혁명. 그죠? 물을 뭐 넣었더니 뭐 소금의 양이 뭐 막 점점 늘어난다? 그럼 진짜 우리가 바닷속에 있는 소금을 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소금 점점 늘어나니까 말도 안 되죠? 변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세로로 곱할 때 몇 그램이 된다? 40g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세로로 곱할게요. 100분의 8이죠. 퍼센트는 숫자로 바꿀 때 100으로 나눈다. 곱하기 400 플러스 X다. 요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저 같으면 그냥 8로 먼저 약분을 하죠. 보통은요. 5라고. 그 다음에 100을 넘기니까 몇이죠? 500이 되는 거죠. 400 플러스 X. 그래서 400을 넘기니까 X. 2항이죠, 2항. 그러니까 100g이 된다. 물에 넣은 양은 100g이다. 간단하죠, 이 계산이. 그죠? 이런 게 더 어려워요. 지금 칸 채우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요. 자, 칸 채워볼까요? 자, 더 넣은 양을 뭐라고 한다? Xg입니다. 더 넣은 후 소금의 양, 소금 물의 양은 더 넣었죠? 400 플러스 X죠. 맞죠? 물을 넣기 전에 소금의 양. 이거 물을 넣기 전에 소금의 양과 물을 넣은 소금의 양은 같다. 그죠? 그래서 아까 물을 넣기 전 계산량을 이거 세로 곱한 거죠. 100분의 10 곱하기 400. 그죠? 넣은 후 400 플러스 X로 바뀌었죠, 이게. 그죠? 그래서 아, 이거는 또 400 플러스 X구나. 이때 방정식을 풀면 100g이다. 아, 계산했더니 그게 뭐냐? 아, 100g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좀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도 여러분들 너무 어려울 텐데 좀 이 부분을 좀 반복적으로 해보시고요. 혼자 풀어야 돼, 혼자. 그 다음에 어떻게든 연습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집에 있는 그 쉬운 예제. 농도만 싹 다 풀어버리는 거야, 농도만. 농도제 했으면 농도만 싹 다 풀어버리고요. 거속시 했으면요, 거속시만 문제집 다 찾아다가 한 10권을 사도 되고 3권을 사도 되고 2권만 사도 되잖아요. 한두 권이면 좋아요. 많을 필요는 없어요. 한두 권에 있는 거속시 문제를 싹 다 푸는 거야. 책에다 풀지 마시고 노트에다. 농도도 마찬가지죠. 싹 다 풀으시면 농도의 귀재가 될 것입니다. 학생들 거의 다 못해요. 잘.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